이 영상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800만? 800만? 네. 개그맨 이수지 씨가 대치맘을 약간 어떻게 보면 풍자한 그런 개그의 소재로 삼았는데 댓글도 몇천 개가 달렸어요. 댓글을 읽어보는 것도 지금 또 다른 이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보셨어요, 나인? 제이미 그렇죠. 네. 네. 저는 지금 제이미 수학학원 보내고 오는 길이고요. 네. 이런 많은 영재적인 모먼트가 있지만 그걸 또 캐치하고 확정해 주는 게 엄마가 아닐까. 이런 약간 좀 고상한 말투. 고상한 말투와 영어 단어를 쏙쏙 하나씩 써주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요. 지금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을 알고 계시죠? 네. 명품 패딩. 그렇죠. 몽클 패딩의 이제 샤넬 가방인데 대치동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입고 다니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니까 이게 이제 막 중고로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몽클레어 매장에 사람이 원래는 줄 서서 샀었는데 줄이 텅텅 비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금 그 현실 고증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됐고 이 2탄에서 옷을 또 바꿔 입었죠. 모피 입으셨네, 모피. 네, 모피 베스트. 이 가방이 뭐죠? 네, 고야드 맞죠? 네, 저거 많이 보긴 봤어요, 저거. 네, 고야드 가방입니다. 이것도 되게 현실을 너무 잘했다. 왜냐면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모피를 입어도 긴 거를 입기가 불편하잖아요. 운전하려면. 그래서 그 운전하는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베스트로 이수지 양의 관찰력, 되게 뛰어난 관찰력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자모님도 영상 보셨나요? 800만이니까 보셨겠죠? 네, 알고리즘에 떠서 이거를 봤어요. 저는 이제 8살 아들 둔 엄마인데요. 이번에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최근이네, 최근. 가장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가 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봤거든요, 그냥.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되게 재밌다, 연기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남는 감정이 약간 조금 화도 나고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그랬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를 어쨌든 학교에 보내니까 애가 너무 일찍 끝나는 거예요, 학교가. 맞아요. 몇 시에 끝나는지 아세요? 애기가? 12시. 네, 12시 40분이면 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은 원래 한 5시에서 6시까지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니까 애기가 너무 일찍 끝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제가 이제 고민이 돼서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하는 학원을 보냈어요.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축구를 다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아들한테 내가 너무 놀리게 한 거 아니야, 그냥? 약간 불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엄마가 교육을 잘해줘야만 뭔가 이 아이를 잘 케어한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나연님 이 영상 보셨나요? 봤죠. 진짜지? 네, 그럼요. 아니, 그럼요. 그럼 이 영상 보시면 어때요? 딸이 지금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 네네네. 나도 자모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애만 그냥 탱자탱자 그냥 내돌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반대로 걱정은 안 했어요. 다른 거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자모님이 말한 것 같이 이걸 보시는 엄마들은 이거 보고 약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걱정되기도 하고 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보다 더 좀 충격이다라고 느낀 게 또 있어? 그 영유아 사교육비가 월 33만 원이고 영어 유치원이 154만 원. 이게 월인 거죠? 월 154만 원이 든다라는 거죠. 거의 200만 원에. 그리고 초등 의대반. 열풍의 작년 사교육비가 29조가 훌쩍 뛰어댔다. 넘었다. 4년 연속 역대 최대다. 의대를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야? 준비를 이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기저귀 차고 4세 고시 봅니다. 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 저는 4세 고시도 처음 듣는데 7세 고시는 저는 들어보긴 했거든요. 4살인데 시험 보는 거야? 그렇죠. 4살인데 앉아있을 수 있어? 차고. 여기에 또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학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 앞둔 만 5, 6세 아이들이 일명 빅3, 빅10으로 불리는 그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그 시험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 고시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붙게 된 거죠. 실제로 위인 이게 시험지예요, 시험지. 엄마들이 좋아하는 강남에 있는 그 학원을
보내려면 이 시험 문제를 우리 7살짜리 아이가 풀어야 되는 거죠. 아래 이렇게 이게 이제 장문 7세 아이가 애들이 쓴 거야 저게? 그렇죠. 장문 답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추정 60분에 나온 그 영상인데 이 시험지를 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보여줬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거의 고등학교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게 7살 아이가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다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그 7살 아이한테 이런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전에 사전에 엄청나게 푸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맞는 아이들도 있죠. 머리가 정말 뛰어나서 정말 영재급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포트나 지원들이 잘 맞아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거와 별개로 그냥 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잘 따라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좀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무리한 사교육을 해서 아이도 지쳐가고 결국에 이제 부모도 좀 지쳐가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서포트를 못해서 우리 아이의 재능을 꺾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또 걱정을 하고 계시고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와 봤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영어 유치원 차가 와서 거기에 이제 가는 엄마들 반 그리고 이제 그냥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가는 애들 반 요렇게 이제 약간 반반 정도로 갈라지는데 아이 교육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추정 60분 자료에 그 영어 이제 장문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엄마로서 그게 아니라는 거는 알거든요. 머리로는. 근데 그래, 또 맞아. 한편으로는 맞아, 마음이 어렵다니까. 어떠냐면은 맞아. 저렇게 같은 7세인데 그래. 저렇게 맞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어떤가를 자꾸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영상을 보면 우리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는 영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거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게 우리 아이가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재밌어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거를 좀 발달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저랑 함께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등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출근할 때 진짜 빡세거든요. 아이를 등교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완전 그 다음부터 달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같이 손잡고 가면서 어제 어떤 일 있었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쌓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나이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공감되는 건 아까 자문이 얘기한 것 같이 저 7살짜리 아까 그 아이가 쓴 그 영어 장문한 거를 딱 보면 처음에 이랬다가 우리 애는 저렇게 쓸 수 있나? 이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 이거는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것 같아. 그거는 뭐 아빠든 엄마든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시기가 조금 지났고 10살 정도 되니까 왜냐면 벌써 몇 년 했을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내가 요즘 결론을 내린 건 그거지. 이 아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 본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면 저희 딸내미가 나중에 커가지고 무엇을 밥벌이로 선택해서 먹고 살든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막 뭔가 직업을 선물해 주거나 물론 뭐 의대반 이런 사교육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마다 철학이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것 결과를 주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가 본인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한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 잘 사는 집이든 그렇죠, 못 사는 그렇죠. 집에 애든 뭐 다 똑같이 문제 생기잖아.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크지 않게만 키워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되려면 저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할 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라는 사실이 깔려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답니다.
저는 조금 키웠잖아요. 이제 아이가 이제 네. 고3이고 고1인데 결론은 지금 저 아이가 고3이 됐고 자랑은 아니고요. 12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초등학교 때도 그런 뭐 반장, 부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뭐 공부 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반장을 했어요. 와우. 고3인데. 네, 처음으로 멋지네요. 반장을. 반장 자체가 그게 아니라 일단 멋집니다. 시도했다는 거니까. 네, 시도했다라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목표가 생겨서 공부를 원래 안 했던 아이예요. 놨어요. 학원도 저도 안 보냈어요. 본인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독서. 독서하고 그렇지, 관계. 중요하죠. 네, 관계. 네. 독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부터 많이 읽었어요. 집에 아이 전집이 꽉 차잖아요. 책장에. 맞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책을 읽는 분위기가 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읽지 않으니까 아이도 당연히 읽지 않고 그래서 당연하지. 제가 중학교 때 정도 됐을 때는 아이의 전집을 싹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당근에 다 팔아버리고 제 책으로 꽉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먼저 책을 막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었어? 읽으면서 그때부터? 네, 읽으면서 그때 이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엄마 여지껏 공부를 안 했잖아요. 학원을 제가 알아보니 저를 받아준 학원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맞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안 보냈던 그 학원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지금 하고 싶어 하니 이제는 과외를 시켜줄게. 그때는 좀 더 집중해서 아이한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이제 원하니까. 근데 내가 그때 오히려 공부를 좀 시켰으면은 오히려 아이가 지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공부를 놔버려서 얘가 지금 따라잡는 게 너무 힘든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 물어보거든요, 직접. 아이가 아니라고. 만약에 그때 하기 싫었는데 계속 시켰으면은 전 지금도 안 했을 거라고. 그때 오히려 하지 않았음에도 기다려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 엄마들을 잘 안 만났어요. 주변 엄마들을 안 만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왜냐면 흔들리거든요. 주변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막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내 시간을 갖고 아이한테만 좀 이렇게 시간을 썼던 그런 부분들이 관계를 밑바탕으로 잘 깔아놓으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학원을 보내는 게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직장 다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적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현타 내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책 추천 네네.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책 추천. 책이요? 박혜란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오, 네, 저 알아요. 그분. 가수 이적 씨 맞아요. 어머니시고 박혜란 교수님이 자녀 교육 3종 세트가 있어요.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 저는 이 책 3권을 다 봤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맞아요, 한번 맞아요. 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혀 내돈내산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겁니다. 네. 오늘 코너 또 어땠는지 괜찮았다면 다음에도 간간히 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